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기계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무역 규제가 어떻게 파급이 될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영향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군에서는 어디가 좀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그 배터리 분야가 한국의 굉장히 신성장 동력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국내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가 이제 아시아 배터리 자이언트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에서는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다 아시는 분리막, 전해액 이쪽을 이거 전부터 소위 다변화 하는 노력을 이미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든 음극재든 분리막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사고 있는, 소위 소싱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희 내재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통상 한 2업체, 3업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금 그러면 어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에서 그 주요 소재라고 할 수 있는 4대 품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비중은 좀 작지만 좀 필수적인 소재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극, 음극 바인더라든지 파우치 같은 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지만 비중이 좀 작은 분야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셀을 포장하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휴아덴코나 DMP 같은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0% 이상 됩니다. 이 회사들은 사실 한 20년 전에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업체였고 지금도 높다는 거는 굉장히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든 품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통제 목록만 보더라도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뿐 아니라 혁신 산업 분야가 좀 대거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겹겹이 쌓을 때 쓰는 증착 장비라든지 차세대 웨이퍼, 그리고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탱크를 감는 탄소 섬유 같은 것들도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일본의 어떤 소재에 맞춰서 스펙을 맞춰갖고 최적화를 시켜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본이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략 물자만 1,112개에 달한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번 사안 보시면서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든 배터리든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기술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생산 공정 자체가 중단된다? 이거는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 1980년도에서 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도시바라든지 아니면 히타치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제조 분야와 함께 아랫단에 있는 소재 분야라든지 정밀화학, 부품, 장비 이런 쪽의 산업들도 같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후에 일본의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밀리게 됐지만 아랫단을 지키고 있던 소재 분야 같은 경우는 일본 회사들의 경쟁력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도체 제조 분야를 하겠지만 이전에 하고 있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소재나 장비의 국산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목소리들이 높았고 실제로 정책이 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가 단순히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정말 10년, 20년을 보고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래서 기업들에서도 약간 좀 수입선에 의존한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도 이걸 단기 정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까지 좀 되기 힘들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을 구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사실 2, 3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뭔가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여기에 맞춰서 그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새로 시작을 하려면은 이게 1, 2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좀 자신이 없는 그런 업종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 일관성도 부족했고 기업의 어떤 투자도 많이 부족했던 점이 좀 이번에 그 소재 산업의 어떤 그 적나라한 현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기업가의 창의적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생산 요소에 대한 어떤 그 결합, 창의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법적인 어떤 그 틀 속에서 이렇게 가두어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창의적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드는 의문이 아베 총리가 아무리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 고객사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물량이 줄면 일본 수출업체들에게도 비상일 수밖에 없고 뭐 일본 내에서도 관련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현재 없습니까? 그 일본에서는 무슨 가미가제 같은 좀 예. 뭐 무슨 무시무시한 단어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자기들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안보 차원에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보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을 해가지고 중국, 북한의 뭐 핵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고 있다는 그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얘기, 심지어 아베 총리 입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좀 짚고, 대화를 하는 건 대화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일부터 그 한일 그 양측의 어떤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갖겠다고 얘기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할 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 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아서 여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앞으로 어떤 점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는 약간 그 대화를 통한 어떤 타협점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은 WTO에 직접 제소를 함으로써 좀 그 강경한 입장도 같이 병행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고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고도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미적미적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그동안 그 밀어놨던 그 고도화에 대한 그 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윤모 장관은 이 문제가 뭐 6개월이 1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좀 꼭 이뤄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또 이날 브리핑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워낙 끈끈하다 보니까 지금은 첨단 산업 분야로 좀 수출 규제가 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전이 될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방면의 그 여러 총수들을 만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자리에는 그러니까 오늘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 쪽에 좀 네트워크가 좀 있는 그 인물들이다 보니까 좀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